우리 조세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또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차례 우리가 조세에 대해서 세금이란 조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봤고, 그리고 조세에 대한 특징을 매 할 때마다 우리가 특징을 봤습니다. 특징을 먼저 조세 뜻이 나와 있죠. 하여튼 조세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조세라는 것은 따로 세법에서 조세, 즉 조세란 무엇을 말한다 이런 정의가 없어요. 세법에서 법률에서 정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조세 학자들이 이렇게 조세를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세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세란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세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렇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하고자 재정 수입을 조달하기 위해서 법률을 있어요. 법률에 과세 요건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법률의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보상 없이 부과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겁니다. 징수하는 그런 금전 납부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말한다. 뭔가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 바로 조세라는 거죠.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조건 하는 건 아니죠.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로부터, 그죠? 그리고 그 세금 부담한 만큼, 국민들한테 세금을 부담한 만큼 어떤 직접적으로 보상을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보상 없이 어떤 금전 납부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우리가 조세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정의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이제 조세 어떤 정의의 특징, 조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의에 다 들어있어요. 조세 특징이. 방금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랬죠. 그게 우리는 앞으로 과세 주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과세 주체를 여러분들이 징수권자다라고 배운 바 있어요. 과세 주체는 징수권자다. 그래서 무조건 세금의 징수권자는 누구와 누구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흔히 우리가 정부를 말하는 거죠. 정부. 국가는 정부를 말한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징수권자가 정부가 돼, 정부. 국가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국세다라고 배웠죠? 국세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 정의가 있어요. 지방세법에.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그래요. 특별시라든지, 광역시라든지. 물론 여기서 특별시는, 특별시 광시할 때, 특별시 부분에는, 광역시, 그리고 도가 있는데, 여기서 도는 어디 도를 포함한다?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시군이 있고요.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는 세종시도 포함돼요. 세종시도. 그리고 구가 있는데, 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치구. 특별시, 광역시에서의 자치구만 말합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 자치구만 말한다. 그래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 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그러니까 읍이나 면, 동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징수권자가 될 수 없죠. 읍이나 면, 동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자치구까지, 시군, 도, 특별시, 광역시. 그죠? 그리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지방세라 하고요. 지방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용어가 또 정의되어 있어요. 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특별시라 한다. 특별시세. 그리고 광역시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광역시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군세, 구세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세자 한번 붙이면 돼요. 네, 특별시세, 광역시세. 그러면 작년에 이 문제가 나왔죠. 특별시세,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거,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거 나왔습니다. 하여튼 지방자치단체는 여기까지만 된다. 그래서 과세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되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 등 공공단체는 과세 주체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징수하는 그런 회비 등은 절대 조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세가 안 돼요. 오로지 조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과세 주체에 해당이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공공단체에서 징수하는 것은 조세가 아니라 공과금이라고 그래요. 공과금. 대한적십자 세비 등은 공과금이라고 그래요. 공과금. 조세가 아니니까. 자, 그리고 반드시 세금은 일정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과세 목적인데, 이 과세 목적은 꼭 이런 경비입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 이 과세 주체의 재정 수입, 경비 조달 목적이에요. 그걸 우리가 좋은 말로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조달 목적이, 돈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경비 조달 목적을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사회 정책적 목적으로, 경제 정책적 목적 등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다른 목적도 있는데 씨알데기 없어요. 무조건 조세, 세금을 과세하는 목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과세 주체의 뭐를 조달하고자 한다? 재정 수입을 조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을 조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목적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분명히 조세는 법률에 의한 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과세 근거라고 그래요. 반드시 과세 근거는 조세 법률주의예요. 결론으로 말하면 조세 법률주의.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를 하게 되고 국민도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의 납부를 강요받는다는 거죠.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조세를 부과할 수도 없고 국민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즉, 이 조세 법률주의라는 것은 법률에서 부과할 수 있는 요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 과세 요건을 법률에서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한테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과세 요건이 이제 여러 차례 시험에 나오는데 이 과세 요건은 아시다시피 보통 네 가지를 요건을 하죠. 모든 법률에는요, 모든 세목 법률에는 납세 의무자를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에서도 보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있고요. 그리고 재산세에서도 납세 의무자가 있고 양도소득세에서도 납세 의무자가 있고 모든 세목마다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납세 의무자에서는요, 시험 문제가 100% 출제되는데 이 납세 의무자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문제나 납세 의무자가 출제했죠. 취득세 납세 의무자, 작년에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옳은 것.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작년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 나왔죠?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틀린 것.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는 거의 취득세하고 재산세에서 냅니다. 두 문제 내면 취득세, 재산세. 한 문제 내면 재산세.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100% 나와요. 100%.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됐어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자,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다 이렇게 납세 의무자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데 나중에 우리는 취득세 납세 의무자하고 재산세 납세 의무자하고 두 개 부분만 잘 주의해 주시면 납세 의무자 시험 문제 나오면 전혀 안 틀립니다. 하여튼 이렇게 법률에서 납세 의무자를 정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이죠. 과세 대상은 과세 물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과세 대상도 다 법률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과세 대상에서 100% 시험 문제 나온 데가 있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나옵니다. 물론 재산세 과세 대상도 가끔씩은 출제되지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100% 나오죠. 작년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나왔죠. 다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 작년에 16문제 중에서 하나 나왔죠. 정답이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으로 돼 있어요. 예,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모든 세목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전부 다 과세 대상이 있는데 과세 대상에서도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양도소득세에서 거의 출제되고 그리고 요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과세 대상 두 문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하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하나, 과세 대상에서도 꼭 출제된다. 왜 그러냐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에 들어가잖아요. 요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과세표준. 자, 과세표준은 세액 산출, 세금을 산출할 때 기초가 되는 수량, 면적 또는 가액 등을 말하죠. 수량이나 면적, 가액 등. 이게 이제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수량이나 면적 등이 되면 종량세라고 들어봤죠?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되면 종가세. 근데 이 과세표준 계산에서는 무조건 10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계산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이미 공부하시다시피 양도소득세 보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이나 기타 취득가액 이외 필요비, 자본적 지출액 등 이런 것 빼가지고 양도차익을 내고 처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양도차익을 내고 양도차익에서 장기입의 특별공제 빼고 그리고 장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뭐 기본제 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과세표준. 그래서 이 과세표준 계산은 어디서 출제된다고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두세 문제는 100% 냅니다, 이거. 두세 문제. 양도차익 계산 문제에서 하나. 그리고 장기입의 특별공제에서 또 하나. 그리고 또 특례 있잖아요. 배우자 및 직계존비 속간에 증여받은 재산의 이월과세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 있죠. 그런 특례에서 또 하나. 그래서 거의 과세표준 계산 부분은 양도소득세에서 두세 문제는 꼬박꼬박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에서 과세표준 계산이 나와요. 취득세하고 거의 양도소득세에서 나옵니다.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 다른 과세표준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예. 물론 이제 가끔은 또 우리 등록면허세에서 과세표준도 나오기도 하죠. 등록면허세에서. 예를 들면 전세권 등기다. 그러면 전세 금액을 과세표준하죠. 등록면허세. 처음 들어요? 가등기는 뭐요?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으로 한다. 소멸 등기는 뭐요? 등기 건수로 한다. 등등이 있죠? 그 과세표준. 그런 과세표준에서도 시험 문제가 냅니다. 그리고 세율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부분 있죠? 취득세 표준세율이죠. 취득세 표준세율, 중과세율. 취득세 세율이 제일 복잡하잖아요. 취득세 세율. 그래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취득세 표준세율이 출제되고 있죠. 그리고 출제되더라도 무조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만 내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부동산 취득했단 말이에요. 근데 매매거래 등 유상거래 취득을 했어요. 유상거래 취득할 때 일반적인 상가 등 유상거래 취득이면 1000분의 44%를 한다. 농지 매매 등 유상거래 취득은 1000분의 33%를 한다. 생각납니까? 그 다음에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6억 원 이하는 1000분의 11%, 6억 초과 9억 원까지는 1000분의 22%, 9억 초과는 1000분의 33%. 그죠? 상속으로 농지 취득하면 1000분의 23, 상속으로 농지 이외 주택 등을 취득하면 1000분의 28. 생각나요? 네, 그거 100% 출제되잖아요. 세율.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기는 다 했잖아요. 들어보기는. 처음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이제 듣기만 했는데 여러분들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5, 6월 달은. 그래서 세율 그래서 꼭.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과세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다 뭐가 있어? 이 과세 요건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과세 요건. 과세 요건 규정. 그래서 100% 시험 문제는 출제됩니다. 그렇죠. 이 과세 요건에 대한 문제가 거의 16문제 중에서 13개 정도, 12개 정도는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거의. 그 다음에 이제 부가징수 문제가 냅니다. 부가징수 문제 나오는데, 부가징수는 과세요건에 해당이 안 되죠. 이렇게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에서 뭐요? 국민한테 세금을 부담시키죠. 부과시킨다라고 그래, 부과하고, 그 다음에 고지나 독촉 등을 통해서 징수하고, 그죠? 그런 부가징수, 나중에 각 세목마다 다 있습니다. 하여튼, 과세요건 이런 것이 충족해야만 세금을 부과시킨다라는 거, 겠죠? 자, 그리고, 무보상성이라고 돼 있어요. 무보상성이라고 돼 있는데, 말이 이제 무보상성이지만, 이 무보상성이란 말은 세금을 낸 만큼 직접적이고 개별적으로
보상 없이 그러라고 그래요. 보상 없이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경제적인 부담을 하죠. 부과시키죠. 부과하고 또 징수를 하죠. 부과징수한다. 그래서 무보상성이라고 그래요. 직접적 개별적인 보상 없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전혀 보상이 없다는 말이 너무 틀리죠. 치안이나 행정, 기타 여러 가지 국방 등 간접적인 세금 내에서 혜택을 받죠. 우리가 혜택을 받지만 세금 100만 원 냈다라고 그래서 바로 100만 원만큼 해당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아 100만 원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다. 그래서 무임승차자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세금을 많이 냈어도 그 낸 만큼 혜택을 내가 다 받지는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세금을 전혀 못 냈는데도 어떤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세금은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보상 없이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모두 부과한다. 모두 부과징수한다. 무조건 시험은 여기서 출제된다 이거죠. 옛날에는 이런 부분, 문항수가 많을 때는 이런 쪽 부분도 출제가 됐지만 거의 지금은 납부 방법이죠. 분명히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 납부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금전이라고 할 때 직접적으로 뭐 동전이나 지폐 등 이것뿐만 아니라 뭐도 해당되냐면 수표로 납부로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신용카드 등 납부도 돼요. 신용카드 등 납부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거의 계좌이체 방식, 이것도 다 우리가 하게 됩니다.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자매체를 이용해서 전자납부도 합니다. 전자납부.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금전납부라고 그래요. 금전납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금은 금전으로 내도록 돼 있지만 외외로 물납을 허용한다 이 말이에요. 물납을 허용한다. 물납을 허용합니다.